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고마해. 차세대 오지 통신기술을 오지 이용하는데 자꾸 연대 물어보시면 고대분들이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진짜 회를 먹는 게 회식이네. 나와서 썰렁해. 제가 가끔씩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 말립니다.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 네, 영상 보시는 노래 문재인 후보의 교육문화특보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중앙선대본부 홍보본부장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제가 어려운 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김경진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다. 김 의원님이 뭐죠? 홍보본부장 자격이 없으신 거 아니면 우리 어저께 안철수 후보께서 네. 아야 어여 우유라고 자, 지금 저희가 후보들의 유머 감각을 짚어보고 있는데 네. 우선 가볍게 시작하려고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머 감각 두 분이 보시기에 두 후보한테 유머 감각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일단 제가 보고서 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후하신데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그래 봐야 별로예요. 그래 봐야 별로다. 별로예요. 예, 약간은 좀 저희 현실적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모셨으니까 어저께 또 문재인 후보께서 오지 통신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머십니까? 오기십니까? 유머도 있고 오기도 있고 오기보다는 뚝심. 유머 플러스 뚝심.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입장 표명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많이 불러주냐 여기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또 보고서 그렇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아무리 전문적 용어라 하더라도 한국 사람 한국말 사랑하고 써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 알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야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김 의원님 네. 어저께 네. 요즘 안철수 후보께서 네. 아재 개그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아찔 개그가 돼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몰라요. 모르십니까? 네. 이걸 또 대말로 해드리는 게 네. 대머리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네.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다. 매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약간 웃기네요. 이게 지금 웃긴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저희 나라의 지금 탈모를 앓고 계신 네, 분들이 네. 800만, 1000만이 가까우신데 네, 이 양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 아니냐 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글쎄 그렇게 지적이 나오면 사과해야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미방위 위원장님이 우리 분당 출신 우리 자유한국당 신상진 위원장님이세요. 근데 저는 국회 이 헬스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엉뚱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사과해야 될 일이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후보님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네. 사과를 하셨는데 네. 전재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유머 어떠셨습니까? 예. 유머가 아니라 상처가 됐다라는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이 분장실에서 이게 머리도 좀 다듬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이 내린 머리가 이게 위장이거든요. 이게 좀 까져가지고 이 분장하시는 분께 요 까진 부위 좀 가려주십시오. 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 안 빠져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정말로.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메시지에 있어서 좀 세심함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빠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흘려듣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세심함을 바란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관계 관련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또 우선 안철수 후보 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당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우리돈으로 2천만 원 상당이 됐습니다. 한 대 있을 뿐입니다. 재산 공개 거부 신청 과정은 여전히 미스테리하고 결과는 의혹만 남았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어저께 정론관에서 브리핑하신 내용인데 오늘 직접 스튜디오를 모신 이유가 바로 저희 이유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만 더 남았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2017년 4월 현재 재산이 1억 1,200만 원이고 자동차가 있다. 주식 부동산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2013년도에 따님 재산을 공개하시고 난 뒤에 2014년부터 고지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이 법의 시행령 그다음에 그 행정지침 그 어디에도 미혼인 자녀가 해외 유학을 하는데 고지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게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고지 거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문의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고지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고지 거부를 했는데 독립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한다라고 했으면 독립생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제시를 하셔야죠. 단지 2017년 4월 현재 재산이 이만큼이다. 아니 그러면은 2014년, 15년, 16년도에 재산 변동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이 3만 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3만 달러로 독립생계가 가능한지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논평을 냈던데요. 거기 보면은 안철수 후보 따님께서는 이슬만 먹고 살았었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근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5, 16 이틀 동안 정식 후보 등록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설이 양에 대해서도 재산 공개를 어제 이미 했으니까 그 공개된 자료와 공개된 내역과 더불어 그 내역을 그때 첨부해가지고 첨부하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거 공보문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2012년까지 제가 알기로 공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까지. 13년까지. 예. 그래서 13년도에 마지막 공개했던 내용이 아마 안설이 양이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 재산 가지고 있다고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1억 1,200만 원이니까 한 2,200 정도가 4년 동안에 지금 증가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 본인들 얘기로는 1년에 적게는 어느 해는 한 3천 몇백만 원, 어느 해 많은 해는 한 5천만 원 정도 조교로 일하면서 수입이 있었고 그 수입은 미국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공적 서류로 지금 이게 증빙이 가능하다.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포함해서 아니 그러면 이 시점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네. 시점에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안철수 후보 따님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당의 한 분은 2013년 기준 29,8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라고 네,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한 분은 2013년 이후 매년 3만 달러대의 소득을 올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2013년도에는 소득이 없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증빙 소득이 29,000달러가 발생했다 하셨고 네.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는 네. 이제는 한 소득이 연 4만 달러 된다. 오늘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가 이 말씀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려요. 네. 다 틀리는데 문제는
자, 김경진이 대답했을 때, 그 다음에 가령 뭐 전재수가 대답했을 때, 또 누구 이머시기가 대답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해년마다 우리가 무슨 안설이양 재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재산이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저 지금 돈 2천만 원 4년 동안에 뭐 2,200만 원 증가한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총에서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별 관심도 없고, 별 공개해야겠다는 생각 필요성 자체도 못 느꼈는데. 맞습니다. 저도. 잠깐만. 제가 얘기 시작해. 전 의원님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끊었으니까. 그런데 전 의원님께서 굳이 공개를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어제 부랴부랴 지금 공개를 했었고, 공개된 내용은 저희가 듣긴 들었는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크게 지금 수치까지 정확히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지금 3천만 원대, 어느 애는 대략 3천만 원대, 저도 지금 대략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확한 금액이 수치로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애는 3천만 원대, 어느 애는 5천만 원대, 지금 이 정도로 제가 러프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수치는 내일 모레 17일 날 되면 그 미국 국세청의 그 조교 수입에 대한 그 연봉 그 급여 자료를 제가 보긴 봤어요. 뭐 영문으로 써 있는 걸. 그것과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수치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김 의원님, 그러면 네. 수치는 17일 날까지 후보 등록할 때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네. 나올 거고. 네. 근데 수치 말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고지 거부 사유가 되고 있느냐 이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은 어떻게 고지 거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공개했던 2013년도까지는 아마 틀림없이 안철수 후보가 학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대학원 1학년 때까지 학비를 송금을 해줬다는 것 같아요. 학비를 대주고 그랬지만 아마 대학원 1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안설이 양이 혼자 이제 정말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아마 소득이 있으니까 고지거부를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지거부를 안철수 후보 마음대로 한 것 아니다. 이거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 왜 일부러 고지거부했냐. 그 13년도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30몇 프로가 지금 직계 좀비석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철수 후보께서 1,000억대가 넘는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돈 1억이든 10억이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2013년도에 재산 공개를 하시다가 2014년도에 재산 공개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공개 거부를 하는데 이 공직자윤리법, 이 법의 시행령, 행정지침, 그 다음에 재산 등록할 때 국회에서 그 재산 등록 안내 책자를 배포를 하거든요. 이 모든 곳에 미혼인 자녀의, 유학생인 미혼인 자녀의 재산 고지 거부에 대한 안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고지 거부를 하게 됐는지, 또 고지 거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다 찾지 않으면 고지 거부가 어디 안내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2017년 오늘자로, 그러니까 4월 현재 재산이 1억 1,200만 원이라는데 2014년, 15년, 16년에 변동사항을 공개를 해야 돼서 공직자윤리법의 원래 취지는 가능하면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공개해서 따님한테 보내주고 그걸 보낸 거를 그 재산신고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고지거부를 하셨고, 그리고 고지거부 하시고 난 뒤에 현행 공직자윤리법보다 한 100배 더 강화된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이라 해서 또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의원님 일단 공개하겠다. 3일만 참아주시라라는 내용이고, 네네. 안철수 후보가 재산 1,500억을 예. 그러니까 참. 1억에도 10억에도 보내시고 재산 공개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당의 모 의원은 네. 자녀 2명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놨는데, 네. 당연히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공개를 근데 하기 그거는 때문에 뭐 네, 잘하셨습니다. 며칠만 좀 기다려도 잘하셨습니다. 벌레니까 그건 좀 참아보도록 네, 하고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너무 특혜를 받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전혀 일절 그 특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명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멘트를 통해서 또 당의 카드 뉴스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국민의당의 문제제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초에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입사 당시 파슨스 스쿨에 합격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로 고용정보원에 취직을 받아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인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저 지금 문제제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것보다도 큰 틀의 이걸 맥락을 우선 설명드리면 당시에 고용정보원장, 그러니까 채용을 했던 기관의 이제 장이죠. 권재철 씨라는 분이었는데 네네. 이분이 노동비서관을 했었어요. 참여정부 초기에. 네네, 그런데 참여정부 초기에 노동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로 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직속 부하로 근무하던 분이 이 고용정보원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민정수석의 아들이었던 문준용 씨가 취업이 된 거예요, 보면. 이게 첫째 하나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공고가 원래 15일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고용정보 그렇죠. 근거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공고가 딱 하루만 됐어요. 채용 하루 전날 공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고가 됐던 내용도 사실은 이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고 할 의도라고 지금 고용정보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연구직 선발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용에 들어가면 전산 전문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연구하는 뭐 박사라든지 석사 출신 누군가를 뽑겠다라고 하고 제목만 보고 스킵해서 넘어가는데 실은 동영상 전문가라는 표현도 없는데 동영상 전문가라고 하는 문준용 씨가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2명 뽑는데 2명 지원을 해서.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께서 교육문화 특보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특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6일밖에 공고기간을 안 거쳤고 2명 뽑는데 1명은 경력직이었고 1명은 일반직이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문제중이었다. 이게 특혜라고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사회자께서 진행자께서 조금 전에 파슨스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요 이제 답변을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의혹을 이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 4장짜리 자료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요 3장만 말씀을 하시고 이 뒤에 2007년 4월 달에 파슨스로부터 이게 합격받은 합격 통지서거든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자료예요. 근데 요 앞에 3장만 하태경 의원께서 브리핑을 하시고 요거를 의도적으로 감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제기했던 의혹은 뭐냐면 고용정보원의 문준용 씨가 그 휴직을 하기 전에 한 해 전에 미국에 있는 파슨스 스쿨에 합격한 합격증을 갖고 나중에 휴직을 하겠다 이 문제로 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 그 휴직할 당시에는 파슨스 스쿨에 다시 한번 합격한 통지서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휴직 계획서 뒷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다. 예, 저희가 자료도 이미 다 제출을 했고 다 붙어 있는데 편한 것만 이제 편의적으로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거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김경진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채용 공고를 왜 그렇게 단축을 했냐. 이게 저희들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2012년 10월 22일 날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도 다 남아있고요. 당시에 2006년도에 당시 채용된 9명 중에 7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변수 때문에 그 모집 공고를 그 고용정보원의 그 취업 사이트죠. 거기 워크넷 여기에 밖에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취업 공고 또한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아니 한 명 모집에 한 명 합격했다. 아닙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영구직 12명이 응시를 했고요. 일반직 3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명입니까? 51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연구원 5명, 그 다음에 일반직 9명 해가지고 전체 51명이 응시를 해서 14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좀 공부를 한 것 중에서는 안 맞는 게 뭐냐면 문준용 씨가 채용될 당시에 6일 전에 냈던 공고에 응시한 사람은 단 2명이었고 그 2명이 합격한 거 아닌가요? 51명이 아니라 그 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당시 응시자는 영구직에 12명, 일반직에 39명이었습니다. 저도 두 명 응시에 2명 예, 합격을 그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동영상 네. 모집, 전체 이게 영구직, 일반직 안에 동영상만 쏙 빼놓은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영구직과 그 일반직을 다 합하면 51명이 응시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미세하게 이제 세 분류 해가지고 하면은 동영상만 뽑아내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틀려질 수가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세부적인 해명은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하고 계시는데 큰 틀에서 넓게 보면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기관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필이면 공고 기간도 규정에 안 맞게 몹시 단축돼 있고 제목도 틀리게 또 내용도 동영상 전문가라는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입사 응시 원서를 했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합격을 해버렸고 또 들어가서 14개월 근무하다가 그냥 유학을 가버렸고 갔다 와서 휴직은 이렇게 이제 퇴직금 받는 것은 유학 갔다 온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았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소소한 하나의 정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변명하시거나 해명하실 거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 봐서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들, 저는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검찰 고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전 의원님, 전 특보님. 그러면 지금 안설희 씨 관련 의혹은 그 재산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공개했고 17일 공개하는데 문준용 씨 관련해서 문준용 씨가 직접 나와서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 문재인 후보 아드님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근 10년 가까이 제기가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변환 시절 이 10년 동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고 그때마다 그 감사도 하고 해명도 하고 다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따님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재산 공개 고지 거부됐다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산 변동 내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도 못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음번에 공개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2017년 4월 달에 1억 얼마였다. 그럼 한 달 전에 아니 근데 그래 계산에 봐야 얼마가 있는지 그래 봐야 그건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아버지가 수천억 대 재산가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 그래 봐야 1년에 500만 원 증가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4년에서 지금 2,100만 원 증가했다고 하고 1년에 500만 원 증가했다고 하는 건데 무슨 의혹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 문준용 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준용 씨 네. 의혹은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개 요구를 하는 건지. 사회자님 제가 이 부분 잠시만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1,000억대 이상의 자산가이기 때문에 돈을 따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따님한테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산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고지 거부를 하셨냐? 왜 굳이 고지 거부를 문준용 씨 관련해가지고 다른 뭐 할 말은 없으신 거예요? 뭐 굳이 저희는 뭐 그냥 뭐 하고 싶지 자녀 않은데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서운한 말씀 방송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가령 뭐 안설희 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하는 무슨 네티즌들이 희한한 이제 무슨 얘기를 뭔가 좀 붙여서
해요, 보면. 이게 영주권이라는 미국 시민권 취득한 바 없거든요. 근데 마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전 의원님은 한국말도 못한다고 또 한마디 멘트를 붙이셨어요. 예, 아무튼 간에 그 자녀 문제라서 더 예민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검증할 부분도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그거는 하나도 못 걸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예. 김 의원님 시간도 내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